전쟁 중 개발된 무기들은 때로 상상을 초월하는 독창성과 창의성을 보여주곤 합니다. 세계 각국은 전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일반적인 무기를 넘어 과학적 사고를 접목한 기상천외한 무기들을 실전에 투입했습니다. 이러한 무기들에 대한 역사적 자료는 당시의 기술력과 전쟁에서 생존하려는 인간의 무한한 창의성을 잘 보여줍니다. 첫 번째 박쥐 폭탄. 제2차 세계대전 중 미군의 비밀 병기. 1940년대 제2차 세계대전 중 미국은 일본 도시들을 공격하기 위해 박쥐를 이용한 폭탄을 개발했습니다. 이른바 박쥐 폭탄은 박쥐에게 소형 폭발물을 부착하여 도시 곳곳에서 폭발을 일으키게 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박쥐가 일본 도시의 건물 사이에 날아가 숨게 되고 폭발이 일어나면서 건물에 화재가 발생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 계획은 실제 테스트 단계까지 진행되었지만 결국 실전에 투입되기 전 중단되었습니다. 과학적으로 보면 박쥐는 낮은 온도에서 겨울잠을 자는 습성이 있어서 폭탄을 안전하게 운반할 수 있었고, 또한 박쥐가 도시 건물의 틈새로 쉽게 숨어들어가 폭발의 확산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대서양 잠수함 사운드 추적 장치. 나치 독일의 심해 위장 무기. 제2차 세계대전 중 나치 독일은 연합군 잠수함을 추적하기 위해 일종의 심해 사운드 추적 장치를 개발했습니다. 이 장치는 일명 알레마니아 고래라는 코드명으로 고래의 이동 패턴을 모방하여 바닷속에서 소음을 감지하고 적을 추적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고래 소리를 모방한 기술적 근거와 그 움직임은 당시 연합군에게 혼란을 주어 실질적인 효과를 발휘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세 번째, 죽음의 레이저. 고대 그리스의 비밀 무기. 아르키메데스의 태양광 집적기. 고대 그리스의 수학자 아르키메데스는 거대한 거울을 이용하여 태양광을 집적해 적 함선을 불태우는 무기를 만들었다고 전해집니다. 이 이야기는 다소 신화에 가깝다고 여겨지지만 20세기 후반 실험에서 태양광을 이용해 특정 거리에서 물체의 화염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 증명되었습니다. 이 무기는 당시 고대 전투에서 방어 전략으로 사용되었으며 아르키메데스의 과학적 천재성을 보여주는 사례로 남아 있습니다. 네 번째, 부비트랩 폭탄 설치된 쥐. 제2차 세계대전의 영국 특수작전국의 비밀 작전. 영국 특수작전국은 제2차 세계대전 중 독일 공장에서 혼란을 야기하기 위해 죽은 쥐의 몸에 폭발물을 설치했습니다. 공장 직원들이 쥐를 처리하려고 보일러에 넣으면 폭발이 일어나도록 계획된 것이었죠. 이는 실제로 사용되지는 않았지만 독일 군대의 큰 경각심을 불러일으켰고, 이후 독일은 쥐를 수색하며 시간을 허비하게 되었습니다. 이 무기는 공포와 심리전을 동시에 노린 사례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섯 번째, 고양이 유도 폭탄. 제2차 세계대전 중 미 해군의 비밀 프로젝트. 미 해군은 고양이를 이용해 적 함선의 폭탄을 유도하는 프로젝트를 추진했습니다. 고양이는 자연스럽게 물을 피하려는 본능이 강하다는 점을 이용해 폭탄을 실은 고양이를 함선 근처에 떨어뜨리면 함선을 향해 헤엄쳐갈 것이라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고양이는 예측 불가능한 행동을 보였고, 이 프로젝트는 곧 실패로 끝났습니다. 이 실험은 동물의 본능을 무기에 적용하려던 기상천외한 시도의 한 예로 남았습니다. 여섯 번째, 일본의 풍선 폭탄. 태평양 전쟁 중 미국 본토를 노린 무기. 태평양 전쟁 당시 일본은 제트 기류를 이용해 폭발물을 실은 풍선을 미국 본토로 보내는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이 풍선 폭탄은 실제로 일부가 미국 서부 지역에 도달해 폭발을 일으켰고, 이는 역사상 유일하게 미국 본토에 가해진 공습으로 기록되었습니다. 당시 과학적으로 계산된 제트 기류의 경로를 따라 풍선이 날아가도록 설계되었으며, 이는 기후와 기상 조건을 이용한 무기의 대표적 사례로 남아 있습니다. 일곱 번째, 게릴라용 자폭 비둘기. 소련의 동물 전술 병기. 소련은 비둘기를 이용해 특정 위치로 폭발물을 운반하게 하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비둘기들은 훈련을 통해 특정 지역을 타겟으로 삼고 폭발을 유도하는 방식이었습니다. 하지만 비둘기는 다른 동물들과 달리 예측 불가능한 행동을 보였고, 이 계획도 결국 실효성이 없어 중단되었습니다.
이는 생물학적 특성을 활용한 전쟁 무기의 또 다른 사례로 평가됩니다. 8번째 제2차 세계대전의 빙산 항공모함, 영국의 극한 기상무기. 제2차 세계대전 중 영국은 빙산을 이용해 대서양의 항공모함을 만들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피크리트라는 물질로 빙산을 보강하여 만들어진 이 항공모함은 거대한 크기로 연합군의 항공작전에 도움을 주려는 목적으로 계획되었으나 비용과 시간 문제로 중단되었습니다. 이 기상첨예한 무기는 극한의 자연환경을 전쟁에 활용하려는 시도의 한 예로 남아있습니다. 9번째 아프리카의 코끼리 돌격부대. 고대 전투에서 사용된 자연무기. 고대 아프리카와 인도에서는 코끼리를 전투에 활용해 적군을 공포에 빠뜨리는 전술이 사용되었습니다. 코끼리의 크기와 힘을 이용해 적군 진영을 돌파하거나 혼란에 빠뜨리는 방식이었으며, 이는 당시 동물의 강력한 힘을 전략적으로 활용한 무기의 사례로 알려져 있습니다. 역사적 자료는 이 전략이 실전에서 얼마나 위협적이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10번째 화학적 방귀탄. 독일의 생화학 무기 연구. 제2차 세계대전 중 독일은 적의 심리를 혼란시키기 위한 독특한 생화학 무기를 연구했습니다. 이 무기는 특정 냄새를 유발하여 적 진영에 혼란을 일으키려는 것이었는데, 냄새로 인한 심리적 영향력을 무기로 사용하려는 시도였습니다. 이 실험은 실패로 끝났지만 생화학적 요소를 무기에 응용하려던 기상첨예한 사례로 남아있습니다. 위와 같이 전쟁 중 실제로 사용된 기상첨예한 무기들은 상상을 뛰어넘는 독창성과 기술적 도전을 반영합니다. 각 무기는 독특한 전술적 효과를 노리며 만들어졌고, 일부는 성공을 거두었지만 또 다른 일부는 예상치 못한 결과로 인해 실패로 끝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무기들에 대한 역사적 사례는 인류가 전쟁에서 생존과 승리를 위해 얼마나 기발한 발상을 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